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일단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문제의 목적이 뭐가 있냐면, 문제 목적이 일단 함수값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x에다 뭐 대입하면 거기에 해당해서 y값 나오는 거, 그걸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걸 fx라고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그 값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랑,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항등식 문제를 안 까먹고 있는지, 그걸 물어본다. 항등식 문제를.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그러니까 뭔가를 막 대입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뭘로 풀 거냐면 수치 대입법으로 풀 거라고요. 왜냐면 무슨 문제니까? 항등식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입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보죠. A에도 1, B에도 1. 그러면 F2는 F1의 제곱이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럼 F3은 어떻게 되냐? 1, 2, 1, 2 집어넣어보는 거야. F3은 그럼 F1 곱하기 F2인데, F2가 F1의 제곱이기 때문에 F3은 결국 싹 다 곱하면 F1의 세제곱이야. 자, 이걸 2014까지 계속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온다는 거 판단할 수 있을 텐데, F2 같은 경우는 F1, 여기서 A라고 정의 내리기로 했죠? A의 제곱이야. F3은 A의 세제곱이야. F4는 당연히 A의 4제곱일 거고, 따라서 이런 규칙에 따라서 F2014는 A의 2014제곱일 거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항등식이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막 대입해서, 막이라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적정한 단어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함수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f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x가 아니라 x로 표현된 다른 식이기 때문에 치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걸 t로 바꿔. 그럼 치환을 하면 모든 애들이 t로 바뀌어야 돼. 여기 x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현재 상태에서 x 빼기 1이 2t고, 따라서 x는 2t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걸 원래 x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2t 플러스 3이 돼요. 끝난 거야. 쌤 진짜요? 끝. ft는 2t 더하기 3이라는 t에 대한 함수가 나왔는데, 굳이 다시 또 x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t 대신 x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돼. fx는 2x 더하기 3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끝이야. 자, 3번 문제 풀 겁니다. 3번에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보이죠? 여기.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라고 적혀 있는 저거.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1대1 함수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줘야 돼. 한 명당 하나씩 대응이 되는 함수라는 소리고, 그때 개수 A개, 그리고 그냥 함수의 개수 B개, 그리고 상수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개수 C개라고 할게. 일단은 1대1 함수는 한 명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 선택받은 애를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1의 선택, 1이 1, 2, 3, 4, 5, 이 다섯 중에 한 명한테 갈 거라고. 1의 선택을 따지는 경우의 숫자가 5가지. 그리고 1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갔어. 그럼 2는 더 이상 1로 갈 수는 없고 2, 3, 4, 5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된다고. 2의 선택이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의 선택이 얘네들이 선택한 거 빼고 셋 중에 하나를 가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이거 각각의 선택을 곱하면 답은 6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함수라는 건, 그냥 함수라는 건 말이죠. 그냥 함수라는 건 그냥 얘의 선택 5가지, 2의 선택도 5개 중에 하나, 3의 선택도 5개 중에 하나.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야. 그냥 함수의 개수는. 이거 나중에 경우의 수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얘는 순열이고 얘는 중복순열이고 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몰라도 돼요. 125. 일단 답은 뭐 5번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상수함수의 개수는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가는 거야. 이런 게 모두 다 2로 갈 수도 있고, 모두 다 3으로, 모두 다 4로, 모두 다 5로 총 5가지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괜찮죠? 함수의 개수 문제는 은근히 경우의 수랑 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4번 문제. 기본적으로 4번 문제에 나오는 이 두 함수는 누가 봐도 같은 함수는 아니야. 근데 서로 같다고 얘기했지. 하지만 같아질 수도 있겠지. 언제가 한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A, B의 한정적이라면 딱 그때만 같아 보일 수도 있다고. 좀 쉽게 생각하면 같다라는 건 내가 여기다 A를 집어넣었을 때 그 여기서 A에 나온 값도 같은 값을 찍고 있으면 된다고. 똑같이 의미로 저기다 B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도 B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같기만 하면 돼. 그럼 이거는 지금 A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2는 4A 빼기 1이고 맞죠? B제곱 플러스 2는 4B 빼기 1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 다 하면 3인가? 이렇게 되고 A 값 나올 수 있는 게 1, 3이고 B도 나올 수 있는 게 1, 3이야. 쉽게 생각하면은 1이랑 3일 때는 얘네 둘이가 같아질 수 있는데 현재 A랑 B랑 다르다고 했으니까 뭐 누가 1이고 누가 3인지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1, 3이야. 둘이 더하면 4가 나올 겁니다. 하는 건 선택받을 수 있는 모든 Y의 영역을 얘기하고 치역은 선택을 받은, 실질적으로 선택을 받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태가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 2, 3, 4가 A, B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여기서 선택 못 받은 애가 있으면 안 돼. 선택 못 받은 애가 있으면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단 말이야.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려면 모든 애들이 선택을 다 받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사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어쨌든 1의 선택은 두 가지야. 갈 수 있는 게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그래서 총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여서 16, 16가지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는데 함수의 개수가 그 중에서 어떤 애는 제끼는 거야. 모든 애들이 모든 애들이 어디로 갔대? 모든 애들이 A로 다 갔을 때랑 모든 애들이 B로 갔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는 제껴야지. 이렇게 될 때랑 아니면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다 갔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뺄 거야. 그래서 16에서 2 빼면 1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다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풀자. y는 3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x제곱 빼기 k가 지나가.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고 교점을 각각 ab라고 할 거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래. k가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k에 대한 함수로 정의가 되긴 할 거야. 여기를 계산이 안 돼. 교점이라고 하면 일단 근이기 때문에 는는 해놓고 그걸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근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근 알파 그리고 하나의 근 베타라고 할게. 그럼 하나는 알파 콤마 알파 빼기 k 베타 콤마 베타 k가 될 거야. 그럼 요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아마 k는 사라질 거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2개가 나올 거야. 거기에 루트를 씌워야지. 그게 fk가 될 거라고요.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문제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3분의 1이고 알파 베타가 3분의 k가 될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뺀 거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 이런 식이 될 거고 요거 자리에 3분의 1 집어넣고 요거 자리에 3분의 k를 집어넣으면 보자 답은 9분의 2 빼기 9분의 8k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됐지?
미안. 3분의 8k. 3분의 2 제곱한 거 아니니까 3분의 8k 이렇게 나올 거고. 일단 이게 답이야. 답은 이게 다야. 그래서 fk는 루트 9분의 2 빼기 3분의 8k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근이 존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범위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존재했었어야 되잖아. 여기서 판별식을 좀 써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1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된다는 거, 요거는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굳이 쓰려면 이것까지 보태주는 게 정확한 답이 될 거야. 서술형이면 아마 말 그대로 정의역이거든? 정의역을 정의 내려주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풀어주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6번이고요. 함수값에 대한 얘기야. 정의역 x에 대해 해당하는 12하의 소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y값이 툭 나올 거라는 얘기지. 12하의 소수는 2거나 3이거나 5거나 7, 4놈밖에 없는데 2랑 3 같은 경우는 5보다 작기 때문에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줘야 되지. 따라서 f2의 값인 함수값, 이 치역은 3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3도 위에 거에다 대입하면 8 나오고요.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문제는 5도 여기다, 5 포함이니까 5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24 나오고요. 대신 7은 위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5보다 크기 때문에 밑에다 집어넣어서 9가 나올 거예요. 원소들 다 더하면 되니까 다 더하면 11, 20, 44. 그래서 치역은 44가 될 겁니다. 치역은 굳이 따지면 3, 8, 9, 24 이렇게 나올 거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는 건데 요런 한정 조건들은 좀 신경 써서 대입을 해주자라는 거. 7번이고요. 합성을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빠의 엄마와 엄마의 아빠는 다른 사람이잖아. 어지간하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합성하는 순서를 바꾸면 이 함수는 달라진다고. 근데 뭐 특별하게 같아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나 보네. 그걸 만족시킬 때 a 값을 물어봤어. 합성하면 돼. f에다가 gx 집어넣은 거랑 g에다 fx 집어넣은 게 같다고 하면 현재 좌변은 어떻게 돼? f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야. 그럼 요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라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gx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좌변인 fgx는 저 자리에 gx가 그대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2고 gx 자체가 2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제 우변은 g에다가 x 자리에 fx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fx가 들어가면 돼. 이건 일종의 대입의 문제라고. 오른쪽도 똑같이 fx 집어넣으면 gfx는 2fx 더하기 a가 되고, 그럼 fx 자리에 다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요 함수가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된다. 두 개의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어야지. 이미 1차식은 같고 얘네들 같으면 되죠. 상상들 요렇게랑 요렇게랑 갖다가 놓고 풀면은 넘기면 2a는 2 나오겠네. 2a는 2 나오니까 따라서 a는 1이요. 자, 근데 이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고 원래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합성함수는 누구를 먼저 대입하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아빠의 엄마랑 엄마의 아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항상 명심해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난제 중에 하나가 좋은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 좋은 문제를 만들려면 보통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하나는 내용을 잘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돼. 개념을. 두 번째는 좀 문제가 지저분하지 않고 세련돼야 돼. 근데 이걸 다 동시에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사실은. 아니면 엄청 공을 들여야 되는데도 선생님들이 맨날 문제만 만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함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뭔가를 대입하면 내가 인풋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를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문제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 대입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제 주어진 조건은 이거지. f, h, x는 gx랑 같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h1이거든. h1이란 말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뭐 별거 있나? 1 대입하면 되죠. 그냥 1 대입하면 돼, 1. 여기다가 1 이렇게 대입해버리는 거야. 됐지? 그럼 1 대입하면은, 그 다음에, G1은 얼마냐? G1은 뭐 대놓고 나오지. G1은 마이너스 1이고, F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언젠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하면, 그때 X 값이 8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H1이 얼마면 되는 거야? F8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H1이 8이 돼야 된다.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문제를 풀기 전부터 이 문제가 뭐다, 어떤 문제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는 게 필승의 전략이거든? 그럼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둘이 같아질 수 있나 봐.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까지 끝났고, A 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 함수 값에 대한 얘기와 항등식에 대한 얘기 짬뽕이구나. 이건 둘이 좀 합성을 해봐야겠구나. fgx와 gfx가 같으면 되고, 그러면 gx가 요 그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gx가. 여기도 그대로 gx가 들어가야 돼서 얘는 4gx 빼기 3. 요 gfx면 여기 fx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fx 들어가면 여기는 afx 더하기 b. 근데 이제 gx가 누구냐? 요거지. 그럼 4 ax 플러스 b. 대입하면 중요한 a에 4x 빼기 3. 자, 정리를 하면 이게 4ax 4b 빼기 3 4ax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얘네 둘은 당연히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같아져야 돼. 4b 빼기 3과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같아야 된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보자, 넘겨서 정리하면 3b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네. 따라서 b는 약분하면 쏘리 b는 죄송합니다. b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현재 gx가 a 값에 관계없으니까 gx를 정리를 하면 ax 이렇게 되고 a로 묶어버리면 이런 식이 돼.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만, 기울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확실한 건 1,1을 지나가는 직선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건 1,1이야. 쌤, 그거 항등식 문제랑 좀 얘기가 다른데? 아니, 항등식 문제처럼 풀 거면 이렇게.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 주인공으로 식 정리하고, 여기 항상 0이려면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니까 x1, y1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여기까지가 10번 문제입니다. 듣는 친구들은 맨날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일 텐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함수도 안 돼.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1대1 대응이려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는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해야 돼.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래프가 연속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안 쓰고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절대값 함수,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봤을 때의 감정 상태는 어렵다가 아니라 귀찮다요. 저 식이 한 줄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줄짜리 식이잖아. x가 2분의 1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x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으면,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이 음수가 되면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 fx는
식이 약간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 얘 0 이렇게 올라가던 길이면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던 길이면 계속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였으면 계속 양수여야 되고 음수였으면 계속 음수여야 된다고. 결국 이 기울기의 부호가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의 부호가 같아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건 둘이 곱하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둘 다 0은 안 돼. a는 2보다 크거나 혹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텐데 2도 안 돼. 자연수 p니까 3이겠지? 우리가 찾는 p는 3이고 그때 f1의 값은 자 그러면 y는 지금 현재 a는 3이 됐어. a는 3이 됐으니까 이 함수는 요 함수고 f1의 값은 모르겠는데 1은 아무래도 누구보단 커? 대입하면 되지. 그럼 보자 1이네 1 그러면 요 값도 1 p는 3 q는 1 더하면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 그리고 단조 증가 단조 감소돼야 된다는 거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알았죠? 잊으면 안 돼요. 요 내용. 문제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돼. 무슨 얘기냐면 이 역함수 f 역함수에 3 대입한 거 역함수 구해서 3 집어넣지 말고 어지간하면 역함수는 진짜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을 임의의 상수 k라고 잡으면 k랑 3이랑 자리가 바뀌면서 fk는 3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다 k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고 그때 k는 1이 됨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1인 거야. 그리고 뭐 G1이야 뭐 당연히 대입하면 초등학생도 풀죠. 이렇게 괜찮죠?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대신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팁.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일은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지간하면 안 구하는 쪽으로 가야 돼. 일은 없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로 보지 말고 몇 가지 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보자. 일단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엄마의 아빠와 아빠의 엄마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게 첫 번째 성질. 그리고 당연히 역함수의 역함수는 본디 그대로겠지. 그치? 역의 역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FG의 역을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면서 G역하고 F역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요거랑은 다르게 1번이랑은 다르게 다시 1이라고 보자. HGF 여기에서 요거 먼저 한 다음에 얘 합성한 거랑 뒤에 거 두 개 먼저 한 다음에 막판에 여기다 합성한 거랑 요거는 같아. 요걸 이제 1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거 두루기를 요건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 이건 교환 법칙. 요거는 결합 법칙이라고 불러. 그래서 함수의 연산, 그러니까 함수의 연산 합성이지. 함수의 합성에서 뭐는 성립하지만 결합 법칙은 가능하지만 결합은 가능하지만 교환은 불가하다. 결합은 가능하지만 교환은 불가하다. 라는 내용이 있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아마 아닌 것은 1번이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리고 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당연히 항등함수 i가 나오는 거 맞죠? 자, 이건 역함수의 정의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들어갈 거고요.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러 갔을 때 진짜 역함수를 구할 리는 없다고 봐도 돼. 이것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 f 역함수 4. 그럼 역함수 9에서 4 대입하지 말고 이걸 k라고 두는 거지. 그럼 fk가 4인 거야. 얘네들이 자리 바뀌면서. 그러면 k를 집어넣을 건데 4가 나와야 돼. 근데 x가 둘 중에 하나잖아. k를 여기다 집어넣든가 여기다 집어넣든가. 근데 지금 k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는 알 길이 없단 말이야. 알 길이 없는데 만약에 0보다 큰 k를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여기 x가 0보다 클 때잖아. 마이너스 2k가 4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말이 안 되지. 대입하는 값은 0보다 클 때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다 대입한 거야? k는 위에다 대입한 거고. k 제곱이
4가 된 거야. 근데 K값이 이러면 2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0보다 작을 때 값이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야. 그 역함수 마이너스 2도 이제 계산을 해볼 예정이야. 이건 A라고 잡아놓을게. 그럼 F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A를 뭘 집어넣든지 간에 위에 있는 이 식은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야, 항상 양수. 그러면 이 답이 어쨌든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는 거 밑에다 대입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따라서 A는 1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1인 거야. 우리가 찾는 이거에 다 계산한 값이 1이 되는 거고. 괜찮지? 계속 역함수 진짜로 구할 일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15번을 풀어볼게요. 일단은 역함수 구하는 것도 역함수 구하는 건데 일단 합성부터 gfx 먼저 fx를 이 자리에 집어넣은 거죠. 그럼 여기도 fx가 들어가야 되고 고로 마이너스 fx 플러스 2고 근데 이 fx가 2분의 1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를 역함수를 취할 거야. 역함수를 취한다라는 건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거꾸로지. 입장 바꿔놓고 원래 선택을 하는 x가 선택을 받는 y가 되고 선택을 받는 y가 선택을 하는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x랑 y가 서로 바뀌는 거지. x 자리에 y, y 자리에 x 집어넣으면 돼. 이건 솔직히 1차 함수다 보니까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 이 상태로 근데 식을 이렇게 쓰진 않거든. 사실 약간 대학교식으로는 이렇게 써놔도 이거 자체가 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할 거면 어쨌든 y는 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됐죠? 이게 우리가 찾는 역함수예요. 뭐 심지어 얘는 정역의 범위가 뭐 바뀌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딱 요것만 적어주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역함수의 기하학적 특징은 뭐냐면 역함수의 특징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지. 뭐 너무 당연한 이유 아니야.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건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도 배웠듯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근데 f랑 f 역함수가 같다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가 딱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지.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했지. 이 친구를 내가 뒤집어도 이 친구를 뒤집어도 똑같이 생길 거라는 거지. 역함수를 취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뒤집혀도 그림이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도 그래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와 역함수가 같으려면 나와 나의 역함수가 같으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주로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는 말이지. 물론 마이너스 1 아니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됐죠? 계산하면 돼요. 일단은 f-3부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냐? 뭐 이쯤 있겠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근데 이 함수가 누군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지금 보니까는 마이너스 1,2 지나가고 0,1 지나가거든? 그럼 1 가는 동안 1 떨어졌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y절편 1인 요 함수야. 이쪽 함수 좀 다르지? 얘는 보자. 1 가는 동안 2 떨어졌거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그리고 y절편이 1인 이런 함수지.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건데 마이너스 3 여기 어디 대입할 거 아니야.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러면 4 나오죠. 그 F4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그럼 4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나와. 그럼 이거 계산 다 해서 마이너스 7 나오고 F 역함수 2 같은 경우는 역함수 구하지 말고 K라고 좀 잡아놓고 역함수 어지간하면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 K랑 2랑 자리 바꾸면 FK가 2가 되거든. 뭔가를 대입하면 2가 나오는 거야. 뭔가를 대입하면. 됐지? 그러면 뭘 대입하면 2가 나오냐라고 봤을 때 일단 2가 나오려면 이쪽이 이쪽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 하면
7 나올 거고요. 됐죠? 수학 문제를 풀 때 말이야. 문제를 보지 말고 내용을 봐, 내용을. 역함수와 만날 때, 나와 나의 역함수가 만날 때는 이때는 항상 누가 지나가. 그러니까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를 취한다라는 건 y는 x에 대한 대칭이거든. 그러면 여기 역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근데 얘네 둘이 만날 때는 역함수와 얘네 둘이 만날 때는 항상 누가 지나가? y는 x가 지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fx의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이거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곧 누구의 교점이야?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랑 같다라는 거지. 곧 얘네 둘의 교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얘랑 누구랑 만날 때? y는 x랑 만날 때를 찾으면 x라고 놓고 풀면 x제곱 플러스 x는 0 나오고 따라서 x는 0과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면 x가 0일 때는 당연히 0,0일 거고. 이유는 간단하지. 누구 위의 점이니까? y는 x 위의 점이니까 x값이랑 y값이랑 같아. 그리고 한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면 여기와 그리고 여기와 그리고 마이너스 2, 7 여기를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지? 이거 어지간하면 이건 알고 있자.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한 점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거든. x1, y1이고 x2, y2면 식으로 쓰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 x랑 y 값을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서 각각을 빼. x1, y2 이렇게 곱하고 y1, x2 이렇게 곱해갖고 서로 빼는 거야. 뺀 다음에 이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주고 2분의 1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2, 7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빼면 9지 9. 거기다 2분의 1까지 해주면 2분의 9가 돼요. 아 근데 넓이 물어본 게 아니네. 쏘리. 무게중심의 좌표 물어봤네. 그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7, 마이너스 1, 0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돼요. 마이너스 1,2 나오겠다. 됐죠? 마이너스 1,2요. 드디어 올 게 왔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 그래서 솔직히 내신 문제 나오면은 어지간하면 나중에 하고 그리고 굳이 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풀어주는 게 좀 더 나을 거야. 약간 꼼수야 두 번째 방법은. 자,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y는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림을 그리면 아마 1에서 꺾이는 이런 함수일 거야. 식으로 쓰면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뉘어서 1보다 클 때는 기울기 1짜리고 1,0 지나가는 x 빼기 1 그래프고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1 지나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함수야.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y는 fx 함수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이거 간단해. fx라는 건 요 x자리에 fx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모든 x자리에 fx가 다 들어가 있대. 모든 x자리. 심지어 이 범위조차도 다 fx로 바꿔야 된다고. 그럼 바꾸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1 f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fx 빼기 1 fx가 1보다 클 때. 근데 지금 현재 fx가 1보다 작을 때라는 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여기가 현재 1이거든.
이 y는 1이야. 얘는 y는 fx고, fx가 1보다 작을 때라는 건 일단 요때가 있어. 요때. 요때를 내가 1번 경우라고 얘기할게. 그리고 요때가 있어. 요때. fx가 1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요 경우를 2번 경우라고 할게. 그럼 각각 1번과 2번 경우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줄게. 1번 경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f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식을 쓸 거야. 근데 그 fx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 이 1번식, 그러니까 내려가는 요 그래프에 해당하지. 그럼 요게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1번 경우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1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언제? 요때. 요때는 0부터 1 사이를 얘기. x가 0이랑 1 사이일 때. 잘 됐죠? 그리고 2번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2번 경우. 2번 경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식을 쓸 거야. 근데 이 식에 들어가야 되는 fx는 현재 요 그래프잖아. 요 그래프. 올라가는 요 그래프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그래프. 얘도 아까 전에 굳이 식을 좀 더 쓰면 y는 x 그래프 그려줘야 되고, 요때는 x가 언제냐면 요때랑 요때 사이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1이랑 2 사이일 거야.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자, 이번에는 fx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1보다 클 때는 요때와 그리고 요때가 존재해. 됐지? 근데 지금 파란색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요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린 이 경우이기 때문에 이 식을 쓸 거야. 지금 요 경우를 내가 3번, 요 경우 4번이라고 할게. 그럼 3번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써야겠다. 요식을 갖다 쓸 거란 말이야. 요식을 갖다 쓸 건데 이게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f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저기에 들어갈 거야. 요때는 언제냐면 아예 뭐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경우. 4번 경우 요때란 말이야. 요때는 이 식을 이제 쓸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f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식을 쓰는 중인데 요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게 여기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x 빼기 1 빼기 1이 돼야 돼. x는 이번에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자, 요걸 그림으로 다 그리면 0이랑 1 사이에선 누굴 그려? x를 그려. 그리고 1이랑 2 사이에선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또 누구를 그려? 2보다 클 때는 x 빼기 2 그래프가 그려져.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면 답은 4번의 형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 합성하는 게 생각보다 뭔가 조금 어려운 작업이거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자, 지금부터 리셋 빠밤 다중. 이게 어느 천년에 이렇게 하고 있냐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자, 팁. 모든 그래프는, 이건 어떤 그래프든 마찬가지야.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점 몇 개 찍어놓고 연결하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x에다가 2 한번 대입해볼게. f2는 y값이 어떻게 될까? f2 집어넣으면 1. 그거 1 또 집어넣으면 0 나와. 2,0 지나가야 돼. 2,0. 자, x에다가 1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0. 1 집어넣으면 0. 0 또 집어넣으면 1. 그러면 1,1 지나가야 돼. 0 집어넣어볼게. 0 집어넣으면 1. 1 또 집어넣으면 0. 그럼 얘는 0,0 지나가고.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그리고 2 또 집어넣으면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잠깐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이지. 마이너스 1,1. 자, 이걸 그래프를 그려볼게. 점을 찍는 거야. 2,0, 1,1, 0,0, 마이너스 1,1. 일단 연결하면 이렇게. 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3을 또 대입해볼게. 3. x에다 3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f3이 y 값이거든. f3은 2 또 집어넣으면 1. 그럼 3,1. 그럼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W.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빠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 그렇지? 그래프는 뭐들의 모임? 점들의 모임이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래저래 쓸 일이 많을 거야. 앞으로 수학하는 내내 말이죠. 이번 문제 뭐 나름 어려운 문제라고 만들어놨는데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별거 없거든. G3, G3, 3회 121승 얼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그럼 F 10에 그거 또 집어넣은 거. 그러면 3회 121승 빼기 10 곱하기 10분의 3회 121이야. 자, 일단 이렇게 된 이상 3이 과연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지금 어쨌든 10이란 말이야. 나중에 이제 수학 1까지 배우면 알겠지만 n이라는 이런 문자를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자, 수열이라는 단원의 내용이고, 그 수열의 내용은 규칙을 찾는 건데, 그 규칙을 이론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론,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노가다지. 쉽게 생각하면 계속 하다 보면 무슨 규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3의 1승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볼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제 자, 그럼 여기가 3이야. 3. x가 지금 3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3 빼기 1 곱하기 이거야. 되지? 괜찮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3의 제곱이 될 때, 3이 아니라 3의 제곱이 될 때, 이거를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현재 상태가 지금 이걸 찾는 거야. 이걸 찾는 건데 이 3의 121승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일단 첫 번째가 3이지. 두 번째는 제곱하면 9야. 27, 81, 243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 어떤 규칙을 찾아볼 건데, 첫 번째가 10 곱하기 10분의 3이다 하면 이거는 얘가 0이기 때문에 0 나와.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분의 9다. 얘도 0 나와. 10 곱하기, 자, 3의 3승이 27일 때 이건 2.7이거든? 근데 가우스 씌우면 얼마야? 가우스 씌우면 2지. 그럼 10 곱하면 2 나온다. 그럼 81이 된다. 10 곱하기 10분의 81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누구 나와? 8점 얼마거든? 그러면 얘는 8이 나온다. 오케이? 20이 나오고 80이 나와. 쏘리. 이 10을 안 곱했어. 내가 지금 좀 전에.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지금 마치 원래 제일 처음에 집어넣은 게 누구였어? 27인데 계산하면은 누가 나왔어? 20이 나왔지. 81인데 계산하면은 80이 나왔어. 243을 아마 계산하면은 내 생각에 240이 나올 거야. 1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1의 자리가. 근데 이게 끝은 아니야. 끝은 아니고 그거 원본에서 다시 누굴 빼기로 한 거야. 원본에서 이걸 빼기로 했거든. 그럼 원본에서 27을 빼면 요때는 7이 나와. 요때는 1이 나오고 요때는 3이 나오고. 결국은 뭐야? 그 다음 나오는 숫자의 값은 1의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규칙을 가지는지는 물론 설명은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하지 말고 규칙이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나오네? 그러면 현재 3의 121승의 1의 자리 숫자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1의 자리 숫자는 좀 전에 했듯이 3971, 3971이 반복돼.
3, 9, 7이 4개 주기로 반복된다고. 121승이니까는 4주기로 치면은 요 4주기짜리가 30세트가 나오고, 그리고 몇 개 남아? 1개 남지? 그러면 딱 3이 나올 거라. 답은 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수능형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 수열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함수값보다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